안녕하세요. 조경 8차 시, 계약 후, 뭐랄까, 온라인 계약 후로 따지면 4차 시가 되겠네요.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 박건우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녹화 프로그램을 좀 변경했습니다. 소리 음질이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OBS라는 프로그램 대신 오캠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녹화를 시작합니다. 단 이거의 단점은 제 얼굴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 얼굴 안 봐도 되니까 내용을 잘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도시농업 중에서 텃밭 조성에 대한 부분이랑 뒤에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상 정원까지 보도록 할 거예요. 텃밭의 개념은 작은 자투리 땅에 뭐 농사를 짓는 거 이런 걸 다 텃밭이라고 하죠. 텃밭 그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게 텃밭이에요. 이런 게 텃밭. 막 엄청나게 크게 농사 짓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작게 작게 구획을 나눠서 하는 거를 텃밭이라고 하는 겁니다. 텃밭. 그러니까 작게 하는 거예요. 작게. 이런 게 큰 부담 없이 작게 하는 걸 텃밭이라고 하고 이런 공간에서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감자, 옥수수, 강낭콩 뭐 이런 것들을 해서 가족들의 반찬 정도로 간단하게 먹을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여름에는 무배추 이런 거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이제 늦게 하면 겨울에 얻어갖고 이거 김장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을에 수확한 배추를 배추나 물을 땅속에 묻어서 저장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옛날부터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예로부터 텃밭은 우리 생활에 이제 계속 있었지만 산업화가 되고 도시화가 되면서 이런 텃밭들이 우리 문화에서 좀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면 땅값이 너무 비싸지니까요. 텃밭을 만들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비싸게 월세 받아 먹는 게 훨씬 남습니다. 돈으로만 따진다면요. 근데 이제 이게 뭐라고 할까? 국민 정서를 이제 좀 옆 사람하고 이야기를 안 하고 뭐 이런 단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개선하는 역할로 도시농업이 뜨는 거고 도시 안에서도 누구의 땅도 아닌 공공지라는 그런 땅이 있습니다. 뭐랄까 그러니까 시의 땅이나 국가 땅이나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빈 땅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이 자기 건물 짓기는 그렇고 이래가지고 아니면 그린벨트 같은 것도 있겠죠. 건물 못 짓는 그런 데를 주말 농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기도 하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주변에서 도시 안에서 할 수 있는 도시 농업이 다시 이제 대두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주택 정원이라고 해가지고 단독주택 알죠?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주택도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주택들이 모여있는 단지도 있거든요. 뭐 그런 곳에서 할 수도 있고, 아파트의 빈 공터에서 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상록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주변에 공터에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인근에 동호초등학교라고 있는데, 그 동호초등학교에서 담벼락을 건너와가지고, 담장을 건너와서, 여기 초등학교 주말 농장이 우리 아파트 단지 안에서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주변에 여러분들이 사는 곳 주변에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공공 주말 농장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개인이나 직장 동호인들이 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 학교에도 보면 매일 신문사에서 우리 학교 그 논을 한 1200평 정도를 빌려가서 요즘은 좀 작게 빌려갑니다. 하여튼 그것도 그렇게 땅을 빌려가서 10평씩 땅을 잘게 쪼개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뭐 비료 한 포대인가 이렇게 주고 한 3만 원인가 내나 한 5만 원 내나 이래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도 있어요. 학교 안에서 도시농업이 일어날 수 있게 해준 거죠.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동체 활동이 이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같이 농사 지으면서 옆 사람하고 대화를 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왜냐면 여기 농사 지으러 가면 평일에 잘 못 하잖아요, 보통. 대부분 주말에 가겠죠. 주말에 이제 다 같이 나오면은 물 한 번 줄 때도 옆 사람이 물 주는 거 시설 땡겨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비료 내가 실수를 안 가지고 이번에 한 번 얻어 쓰고 다음에 한 번 또 주고 이거 품앗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저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대화를. 그리고 필요한 채소류도 얻을 수 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텃밭을 통해서. 이외에도 토지, 그러니까 이런 텃밭을 만들 만한 토지가 여기 있는 거 있죠. 소규모 동호회 텃밭. 자, 여기 있는 이런 텃밭을 할 수 있는 땅이 없는 경우에는 화분에다가 뭐 할 수도 있고 나무 상자라고 해가지고
뭐 그냥 말 그대로 나무 상자겠죠. 스티로폼 많이 나오죠. 그런데 흙 담아가지고 좀 할 수도 있고요. 기타 폐자재라고 하는데 이게 청바지 같은 거 잘라가지고 하기도 하고 마대자루 가지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한번 검색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바지 텃밭이라고 검색했는데 이렇게 바지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죠. 이거는 뭐 버리는 바지일 겁니다. 설마 입는 바지를 아마 살이 쪄가지고 못 입어서 이렇게 하겠죠. 유행이 지났거나. 하여튼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 마대자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요거는 볼까요? 그 타이어 안 쓰는 거에다 하는 거네요. 이건 좀 솔직히 너무 많이 나갔습니다. 신발을 아깝게 왜 여기 뒀고 있습니까? 하여튼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베란다 같은 경우에는 햇빛이 잘 못 들어옵니다. 왜냐면 여기 썬팅 같은 거 많이 하죠. 썬팅 안 해도 유리 자체가 한번 그 햇빛을 어느 정도 반사시킵니다. 자외선도 잘 못 들어오게 하고요. 그래서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이 계속 광원 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같은 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공기 교환이 안 일어나죠. 환기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사거나 뭐 주택 사는 사람도 하루에 3번씩 환기를 하라고 합니다. 10분씩. 환기하면 미세먼지 많다 하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가 잠깐 정도 한게 낫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베란다에는 아무거나 키울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조건에서 재배할 수 있는 뭐 특정한 장목이 이제 품목을 재배하는 품목을 장목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를 잘 선정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데서 키울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적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깊게 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 간단하게 소개하는 수준이니까요. 자, 인공지반 농원이라고 보겠습니다. 인공지반이라는 거는 맨 땅이 아니고 콘크리트 위에 짓는 거를 인공지반이라고 하는 건데, 인공지반. 그러니까 지하주차장 위가 될 수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볼까요? 지하주차장 쌤이 지금 그림을 못 찾겠네요. 하여튼 뭐 이걸로 보겠습니다. 이 밑에는 다 이제 뭐라고 할까요? 다 콘크리트가 이렇게 발려져 있고 실제 땅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이 밑에는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버텨야 되거든요. 이 뿌리가 깊게 내려가면 흙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나무들을 심어 놓으면은 이 밑에서 잘 못 자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여기 밑에가 바로 요 구역이 있죠. 요 구간이 흙이 아니라면 만약에 여기가 주차장 공간이 이렇게 크게 조성이 되어 있다면 이런 데는 못 자라게 될 겁니다. 자, 이런 게 이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옥상도 마찬가지로 인공지반에 속합니다. 베란다 또한 인공지반에 속할 것이고요. 대체로 이렇게 3개 정도 인공지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옥상, 그리고 옥상, 계속 옥상이란 말이 나오죠. 이런 공간은 대부분 에어컨 실외기 등의 설치 장소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 그렇죠? 잘 안 쓰죠? 옥상에 올라가는 경우는 보통 뛰어내리거나 아니면 이제 뭐 잘 없습니다. 이런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자, 그래서 이 덥고 잔뜩 열 받아가지고 덥습니다. 여러분들이 1학년이죠. 지금 이제 1, 2학년 교실 배치가 코로나 때문에 변경이 돼가지고 혜택 받은 이제 세 반은 3층으로 내려올 겁니다. 그 3층 내려오는 반은 좀 낫습니다. 근데 4층 올라가는 경우에는 여름에 아주 죽어. 우리 학교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비가 오면 특정 몇몇 반들은 천장에 물이 새 겁니다. 그리고 아주 뜨거워져 가지고 그 달궈진 그 열기가 그대로 밑으로 들어옵니다. 밑으로 내려와요. 그 4층 엄청 덥습니다. 심지어 농고인데 대구 도시농업 박람회를 하는 그 농고인데 왜 옥상 텃밭을 우리 학교에서 하지 않는지는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만 저는 일개 교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몇 명 더울 겁니다. 하여튼 덥습니다. 옥상층이 매우 덥습니다. 우리 학교 단열이 되지 않습니다. 노후 건물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 건물입니다. 그리고 냉방기 사용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더 더워집니다. 우리 학교가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네요. 그래서 방치된 옥상에 정원을 꾸미거나 텃밭을 만들면 참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줘서 지구온난화를 예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옥상의 텃밭을, 글씨가 좀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좀 확대했습니다. 자, 옥상의 텃밭을 만들기 전에는 건물이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전문가 진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 이렇게 옥상층이 그렇게 두껍지 않거든요. 옥상층이 이렇게 막 두껍지가 않아요. 이 위에 물이 새면 안 되거든요. 물이 새면 이게 구멍이 뚫려가지고 밑에 물이 새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학교처럼. 농고, 대구 농고처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수천만 원 들여가지고 여기에 포장지를 바르지만 그 포장지 위에 뭔가 덮어주는 게 없기 때문에 햇빛 때문에 이게 다시 부식이 돼가지고 광분해가 돼가지고 또 물이 셉니다. 매년 반복하고 있어요. 이럴 거면 옥상 텃밭 짓고 말지. 근데 하지 않습니다. 왠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방수층 이렇게 만들고 그 위에 방근층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 뿌리가 뚫고 내려오거든요. 뿌리 못 뚫고 내려오게 이렇게 덮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상당히. 그리고 물은 또 빠져줘야 됩니다. 이 한쪽 끝에 이렇게 해가지고 물이 빠지는 이 배수로가 여기 배수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흙이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여과층이 있어야 되고 흙이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식물들이 심겨집니다. 이 토양층, 솔직히 이거 세 개는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옥상 텃밭 제대로 하려면 이거 안 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냥 짜투리 땅에 간단하게 하면 안 할 수 있지만 그 뭐랄까 그 상자 같은 거 갖다 놓고 하면 안 할 수 있지만 옥상 텃밭 제대로 하려면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이 토양층은 경량토를 써야 됩니다. 경량토. 경량토는 풀면 가벼운 흙이 됩니다. 가벼운 흙. 이런 걸 안 쓰면은 무너져 내려요. 이게 무거우면 하중이 이제 상당히 밑으로 쏠리기 때문에 옥상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압사하는 겁니다. 압사. 이런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가벼운 흙을 써야 된다는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그리고 이제 스티로폼 폐자재 아까 전에 나왔죠. 이런 거 써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옥상 텃밭 예시를 보면 자, 지금 계속 제가 구글 이미지를 하고 있는데 출처를 밝혀야 되네요. 자, 이 저작권 때문에. 하여튼 이런 거 구글 이미지에서 봤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없어도 됩니다. 요 나무 가구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아놓고 아마 이 밑에는 흙이 새 나가지 않게 뭔가 처리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림을 보니까 이 검은색 관이 있죠. 요게 이제 점적 관수입니다. 점적 관수. 여기 이제 이렇게 관이 다 연결돼 가지고 호수를 틀면 이 물이 다 들어갈 겁니다. 물이. 이거 일일이 안 줄 수 있도록 이거 상당히 고려해서 만든 거예요. 이거. 힘들게 만든 겁니다. 힘들게. 요런 옥상 텃밭도 있고요. 이것도 이제 화분 갖다 놓은 거죠. 화분. 간단하게 만든 겁니다. 자, 이거 봐요. 이게 제대로 만든 겁니다. 이거는. 밑에 방수층이랑 이런 거, 여과층, 토양층 전부 다 제대로 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요거는 휴식 공간이 좀 많이 제시되는 그런 텃밭인 것 같네요. 하여튼 요거는 완전 막 생산 위주로 가겠다는 느낌이 팍팍 느껴지죠. 이런 옥상 텃밭도 있습니다. 옥상 텃밭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요건 휴식 공간 같은 느낌이 하고 싶은 사람 하는 그런 위주인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옥상 텃밭이 되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건 텃밭이라기보다 약간 정원 같은 느낌이 드네요. 요거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는데 빈 땅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흙을 채워서 간단하게 만들었고 여기에는 데크 시설을 제대로 해가지고 좀 만들었고 여기 이제 상자 같은 거 갖다 놨네요. 상자 텃밭 같습니다. 여기는. 자, 옥상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안전한지 확인하고 이런 거 써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다. 급배수 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하면 편합니다. 물 주는 게 상당히 귀찮거든요. 매일 주러 올라가요. 매일. 힘들면 비 오지 않는 날은 매일 주러 올라가요. 자, 한 폭이라도 더 재배하기 주목적이라면 동산물 생산이 주목적이라면 아니면 소통이 주목적이라면 크게 두 가지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재배 공간을 확대하거나 휴식 쉼터 공간을 확보하거나. 자, 옥상 텃밭을 중요한 것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방치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옥상은 아니지만 옥상이 이렇게 방치되어 있으면 좀 을씨년스러운 좀 보기 좋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겠죠. 겨울에. 그래서 옥상 텃밭만 하는 게 아니고 보통은 조경 공간에 갖춰진 곳에 텃밭을 일부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계속 나오네요. 이걸 좀 더 보도록 하죠. 자, 옥상 텃밭은 높아도 바람의 영향을 이건 이제 높이 개념인데 보통 높으면 높을수록 바람이 세게 붑니다. 이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높을수록 바람이 세게 붑니다. 대체로. 그리고 햇빛이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햇빛이 강하게 내렸답니다. 여기 햇빛이 아주 강하게 내렸답니다. 그래서 4번 땅은 솔직히 텃밭으로 쓰기에는 그렇게 좋은 공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내하중을 무겁게 할 수 없다. 이 말은 이 토양층을 두껍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심을 수 있는 식물들은 대체로 초본류, 풀 종류밖에 심을 수가 없습니다. 수박, 호박 이런 거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나무를 심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에 강한 식물을 심어줘야 된다. 바람의 내풍성이 강하고 내건성이 강한 식물을 심어줘야 된다. 여기 테라스 정도 되겠죠. 중층부 옥상. 이것도 마찬가지 무겁게 할 수 없습니다. 옥상, 건물의 옥상이 높으면 높을수록 대체로 옥상들은 무게를 많이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무거운 걸 할 수가 없습니다. 단 바람이나 건조는 고층부보다는 조금 덜합니다. 자, 다음 2번. 자, 저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거는 한 5층 미만이 되겠죠. 5층 미만. 이런 경우에는 건물이 옥상이 어느 정도 버텨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건물마다 다를 수 있어요. 옛날 건물 같은 경우에는 무겁게 할 수 없을 겁니다. 대신 바람은 좀 적게 붑니다. 5층 그렇게 세게 불진 않겠죠. 자, 그리고 지하 구조물 상부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지하주차장 위입니다. 지하주차장 위. 지하주차장. 어느 정도 무겁게 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상부는 아주 튼튼하게 짓거든요. 단 이제 그 층은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지하주차장 내려갈 때 엄청 막 1층부터 깊게 내려가진 않잖아요. 대체로. 그래서 어느 정도 무겁게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바람이랑 이런 거는 거의 피해를 받지 않는다. 자, 그리고 마지막 베란다. 자, 베란다는 베란다 당연히 무겁게 할 수 없겠죠. 밑에 층에 피해를 줍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에 그게 잘못돼가지고 물이 밑으로 내려가면 밑에 가전제품 있으면 다 물어줘야 돼요. 전기제품 있으면 난리 납니다. 난리 나. 자, 그리고 단점이 또 빗물이 잘 닿지 않고 직접 들어오지 않고 환기도 잘 되지 않습니다. 거기 나온 것처럼.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베란다는. 햇빛도 잘 안 들어와요.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대체로 단점일 겁니다. 이런데 옥상 텃밭에는 뭘 할 수 있을까? 엽채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엽채류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엽채류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농업기초기술 시간에 배울 겁니다. 단 아직 안 배웠을 거라고 예측이 되므로 엽채류의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엽채류는 잎채소라고 부르고 이렇게 상추, 요 배추 같죠? 요거는 요건 상추, 요건 시금치인가? 요거는 쑥갓 같은데 쌤이 이제 영어를 잘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잎을 먹는 채소를 엽채류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자, 과채류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과채류. 고추, 가지, 딸기, 토마토. 자,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데 토마토하고 딸기는 채소입니다. 이 농업기초기술 시간에 배울 거예요. 채소하고 과일을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나무에서 날리냐, 땅에서 나오냐, 이런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생육기간 내에 단 한 번만 재배하는, 그러니까 1년 동안 자라는 식물에서 얻는 과일은 과채류로 구분합니다. 과채류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과채류는 이렇게 되는구나. 실제로 토마토가 채소인지 과일인지 미국 법원에서 판정을 내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 물론 우리 식물학적 관점은 아니고 세금 때문에, 미국 세금 많이 때리죠. 관세 때문에 이게 채소냐 아니냐 판정을 내렸었는데, 하여튼 법원에서 판정 내릴 만큼 토마토는 채소라고 분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을 거의 대부분 다 재배할 수 있습니다. 단 수박, 호박, 이런 엄청 이런 거는 좀 재배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8차 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